51세 폴 장드로의 시신이 차고 쓰레기 더미 및 가방 속에 담긴 채 발견된 뒤 22세 연하 아내와의 결혼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에 사용된 총기의 주인을 찾아보던 중 피해자의 아내가 부유층의 연상 남성들과 관계를 맺고 이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나이 차이 러브스토리. 폴 장드로는 어릴 때부터 총명한 소년으로 여겨졌으며 특히 뛰어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폴은 고등학교 졸업 후 군입대를 결정하고 훈련 기간을 마치고 제대해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폴은 온화하고 친절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많은 여성들의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지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폴의 삶을 겪었지만 모두 빨리 떠났습니다. 폴은 여러 번 결혼했고 두 딸을 두었습니다. 50세가 된 폴은 여전히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폴 장드로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모욕에 있는 넓고 아름다운 집에서 수년 동안 살았습니다. 해군에서 은퇴하기 전에 폴은 그랜드 마스터 치프로 승진했으며 나중에 해군 선박을 운영하고 서비스하는 회사인 배 시스템에서 근무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폴을 친한 친구가 많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 출신인 폴은 몸을 관리할 때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심지어는 엄격한 편이기도 하며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건강하고 과학적인 식단을 확립합니다. 또한 폴은 체격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헬스장을 다니기 때문에 50세가 된 폴은 여전히 매우 스타일리시하고 매력적입니다. 2002년 여름 폴은 헬스클럽에서 라테이샤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당시 29세였던 라테이샤는 보디빌더였으며 버지니아주 노퍽에 있는 아동병원에서 인사부서에서 일했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폴은 라테이샤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으며 둘 다 보디빌딩과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테이샤는 매우 수줍음이 많고 의사소통을 꺼려하며 다소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폴은 즉시 라테이샤와 사랑에 빠졌고 그녀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폴은 라테이샤보다 22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 파트너가 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라테이샤를 처음 만났을 때 폴은 완전히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고 절차가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폴과 라테이샤는 완전히 반대되는 커플입니다. 폴은 외향적이며 라테이샤는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습니다. 폴은 또한 그의 두 딸에게 라테이샤를 소개하고 이 여자와 더 나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폴의 두 딸은 아버지를 매우 사랑하며 아버지가 내리는 모든 결정을 항상 듣고 존중합니다. 그들은 폴이 어린 소녀와 데이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화를 내거나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폴이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찾았기 때문에 두 아이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아버지를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어서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 데이트를 한 후 폴은 라테이샤에게 자신과 함께 살자고 요청했습니다. 2003년 5월 폴의 이혼이 확정되었고 불과 한 달 후 그는 라테이샤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서로에게 매우 행복하고 애정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2009년에 라티샤는 보디빌딩 대회를 위해 계속 훈련하고 여러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항공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폴은 항상 아내를 따르고 격려하며 친구들에게 그녀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폴과 그의 아내에게는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비롭게 사라졌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께서 바울을 놀리시려는 것처럼 그의 행복한 삶은 오래가지 못하였고 그 작은 가족에게 비극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폴이 근무하던 회사가 큰 계약을 체결했고 폴은 파트너에게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폴은 이 작업을 위해 매우 주의 깊게 준비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는 프레젠테이션 초안을 완성하기 위해 사무실에 늦게까지 머물지 않았습니다. 라티샤는 남편의 일에 매우 관심이 많으며 남편이 자신의 일을 완수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2010년 6월 30일 중요한 발표 시간이 지났지만 폴은 아직 직장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통 5시 30분에 출근하며 늦은 적이 없습니다. 오전 7시 45분쯤 폴과 연락이 닿지 않자 폴의 동료들은 폴이 실종됐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이 복지 조사를 위해 장드로의 집으로 차를 몰고 왔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폴의 동료는 라테이샤에게 연락했습니다. 라티샤는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직장을 그만두고 집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라티샤는 경찰을 집에 들여보내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폴의 CPAP 기계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부부가 별도의 방에서 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폴의 침실에 들어갔을 때 기계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라티샤는 두 사람이 공개 연애를 하고 있으며 둘 다 다른 사람들과 데이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티샤는 폴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동안 폴의 친척, 동료 친구들은 실종자를 알리는 전단지를 찾아 배포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찰은 폴의 전화가 그의 집에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엘리자베스 시티 지역에서 신호를 전송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많은 호텔, 모텔, 레스토랑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당국은 폴이 인근 호텔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폴의 사진을 보여주자 호텔 매니저는 6월 29일 밤과 6월 30일 아침에 그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람의 행동이 매우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단순한 착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폴은 호텔에 체크인하지 않았으며 감시 카메라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나중에 엘리자베스 시티의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폴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그 직원은 폴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전화기 주인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엘리자베스 시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를 단서로 초등학교 인근 지역을 계속 수색했습니다. 한 편의점 직원은 폴이 길거리를 걷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또 다른 신원 오인 사건이라고 확신했는데 그들이 옳았습니다. 이상한 행동. 7월 1일 경찰은 폴의 이웃 중 한 명으로부터 폴의 아내인 라티이샤 얀드로와 모르는 남자가 가구를 집 밖으로 옮기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 남자가 라티이샤의 오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티이샤는 소지품을 집으로 다시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라티이샤는 이에 따라 새 가구를 구입할 예정이며 오래된 가구를 창고에 보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웃은 또한 라티이샤가 청소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항상 창문에 물건을 놓아두었다고 경찰에 폭로했습니다. 라티이샤는 또한 포장지와 프로스팅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창문을 덮었습니다. 동료 및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조사관들은 장드로의 결혼 생활이 최근에 파경에 이르렀음을 발견했습니다. 아이프를 통한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라티샤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라티샤는 임신 20일 주차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라티샤는 경찰에 그들이 별거했으며 둘 다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동료들은 폴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라티샤가 집에서 나가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폴은 사라지기 2주 전에 누군가가 자신의 차에 열쇠를 넣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차가 항상 차고에 보관돼 있던 것으로 보아 라티샤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라티샤는 결코 이런 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라테이샤는 폴의 개인용 컴퓨터를 제출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집에 도착했을 때 라티샤는 더 이상 집에 없었고 문 앞에 메모만 남겨둔 채였습니다. 라티이샤 얀드로는 자신과 실종된 남편인 폴 장드로가 별거했으며 둘 다 다른 사람들과 데이트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동료들은 폴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라티샤가 집에서 나가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당국은 2010년 6월 30일 오후 이들 부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창문이 파란색 방수포나 은박지로 덮여 있거나 서리로 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7월 1일 오전 11시 40분쯤 다시 돌아와 확인해 보니 폴의 트럭에 소지품이 실려 있는 것을 발견했고 라티샤는 6월 29일에 남편과 마지막으로 연락했다며 동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테이샤는 폴의 개인용 컴퓨터를 넘겨주기로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약속한 대로 라티샤를 만나기 위해 7월 2일 오후 5시 30분쯤 다시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라티샤는 더 이상 거기에 없었고 문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는 리버세지에 갔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전화를 했으나 라티샤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테이샤는 결국 911에 전화하여 그녀가 없는 동안 누군가가 그녀의 집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신고했습니다. 나테이샤는 운영자에게 자신이 버지니아 주 체서피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데이터에 따르면 나티샤가 집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매우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7월 3일 자정 직후 경찰이 수색영장을 갖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테이샤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고 문이 열려 있었지만 무거운 쓰레기로 막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아래 시체. 마침내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나티샤가 옷장 속 옷더미 밑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티샤는 자신이 폴에게 무슨 짓을 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두려워 숨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머리를 잡고 말했습니다. 나티샤가 신문을 받는 동안 경찰들이 집을 수색했습니다. 내부에는 다양한 종류의 청소용품이 보였습니다. 폴이 자주 잠을 자던 안방에서 경찰은 마치 문지른 듯한 나무 바닥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벽에 총알 구멍이 있었고 바닥에 테이프로 붙인 카펫 아래에는 핏자국과 함께 총알 미끄럼 자국이 있었습니다. 차고의 쓰레기 더미 아래에서 경찰은 욕실 커튼이 상단에 테이프로 붙어있는 커다란 파란색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커튼을 제거한 뒤 경찰은 부패 냄새를 맡았습니다. 폴의 몸은 플라스틱과 테이프로 덮여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머리에는 총등 둔기에 찔린 듯한 12군데 정도의 열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45구경으로 확인된 권총으로 복부, 가슴, 허벅지, 목, 손에 총을 5발 맞았으며 폴의 휴대전화도 사라졌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은 부엌에서 사용한 총알과 테이프, 접착제, 음식 포장지 및 기타 많은 품목을 회수했습니다. 나티샤는 즉시 체포됐습니다. 폴 상드로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경찰은 부엌에서 사용한 총알과 테이프, 접착제, 음식 포장지 및 기타 많은 품목을 회수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내 나티샤 얀드로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즉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집에서 차량 2대를 수색하던 중 외부에서 검은색 작은 가방에 담긴 45구경 권총과 탄창 2개를 발견했습니다. 법의학 총기 조사관들은 이 총이 살인 무기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차량 근처에서 2010년 7월 1일자 대형 가방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매장의 감시카메라 영상을 통해 나티샤가 가방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테이샤는 나중에 폴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폴을 구타하기 위해 엘리자베스 시티에서 여러 남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녀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감옥에서 하루 정도 보낸 후 나티샤는 자신의 이야기를 바꾸어 폴을 죽였다고 인정했지만 정당방위를 했습니다. 나테이샤에 따르면 폴은 2010년 7월 30일 아침에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폴은 총을 들고 방에 들어와 그녀를 위협하고 직장에서 집에 오기 전에 그녀를 집에서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나테이샤는 45구경 총을 들고 계속 사격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총이 나티샤의 애인 중 한 명에게서 훔쳐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테이샤는 나이가 많고 부유한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앞서 나티샤는 다른 연인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말하며 그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람은 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폴은 급히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심리조작의 대가? 조사에 따르면 나티샤와 폴의 결혼은 그다지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함께 가족을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까지 그들은 문자 메시지로만 대화하며 낯선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폴의 형은 폴이 결혼 문제를 자신에게 털어놓고 나티샤에게 속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국은 2010년 6월 말에 집을 떠나라는 폴의 최후 통첩에도 불구하고 나티샤가 여전히 떠나기를 거부하여 이미 긴장된 관계를 더욱 깨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티샤는 폴이 자신에게 준 생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폴을 죽였습니다. 이 여자는 바울과 다른 많은 남자들을 이용했던 마술의 달인으로 밝혀졌습니다. 2012년 9월 재판에서 나티샤는 정당방위를 위해 폴을 쐈다는 자신의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이 증언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폴은 여러 발의 총상과 등기에 의한 외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마스터 침실 문에서 총알 구멍이 발견되었습니다. 폴은 문을 닫고 라테이샤의 매복 공격을 받았다고 믿어졌습니다. 라테이샤는 남편을 여러 차례 총으로 쏜 뒤 그 총으로 남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2012년 9월 28일 배심원단은 라테이샤에게 1급 살인과 총기절도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라티샤의 항소는 2014년에 기각됐습니다.